네, 이번 순서는 북한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북한 돋보기 시간입니다. 함께 볼까요? 지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북한 여성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나왔죠. 미녀 접대원들도 한복을 입고 나와 북한의 한복 자랑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패션쇼 격인 조선옷 전시회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조선옷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만든 조선옷들이 꽃바다처럼 펼쳐진 제13차 전국 조선옷 전시회장. 북한에서는 한복을 조선옷이라고 부르는데요. 큰 키와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모델들이 세련된 빛깔의 한복을 입고 런웨이를 걷습니다. 화려한 제스처와 포즈를 취하면서 한복 패션쇼를 절정으로 이끌어가는데요. 관객들은 넋을 놓고 런웨이의 모델들을 바라봅니다. 이번 조선옷 전시의 특징은 민족성을 현 시대의 미감에 맞게 잘 살려낸 것입니다. 런웨이에는 키가 크고 예쁜 모델만 서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귀여운 손자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런웨이에 올랐는데요. 패션쇼가 끝난 후 모델들이 착용했던 옷은 물론이고 전시회에 출품된 한복들이 한데 모여 전시됐습니다. 흰색은 조선 여성들의 우아함과 아름다움, 순결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색이 아니겠습니까? 흰색의 바탕 위에 많은 색을 쓰지 않으면서 단붓질로 모란꽃을 형상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혼례가 사라져가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신부 대다수가 웨딩드레스가 아닌 한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곳 전시회장에서 유독 화려해 보이는 게 결혼식용 한복이라고 하네요. 북한의 한 한복 디자이너가 명절날 온 가족이 입고 나들이를 할 수 있는 한복을 디자인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민속 명절날에 우리 한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이렇게 온 가족이 민족 옷을 떨쳐 입고 거리에 나서는 걸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거리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화려해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분홍색과 연노란색, 푸른색을 공통으로 사용해서 가족이라는 연관성을 주었습니다. 커플티처럼 이른바 가족 한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북한은 각종 국가 행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세계 속에서 한복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한복 알리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북한은 매해 봄과 가을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을 정해서 나무 심기와 도로 정비 등 환경 보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평안남도가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 누구나 놀랄 정도로 지역 관리를 아주 잘해놨다고 합니다. 도시와 마을 꾸리기, 강하천 정리, 도로 건설과 보수에도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입니다. 잘 닦인 도로와 주단처럼 깔린 잔디밭, 또 컬러풀하고 깔끔한 아파트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곳은 단층 주택단지입니다. 시골 분위기가 물씬 풍기긴 하지만 밋밋한 벽에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나라의 벽화마을 같기도 하죠. 또한 동물 캐릭터 조형물도 만들어놔서 동화 속 마을 같은 분위기도 연출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수산사업소를 시찰하면서 물고기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평성시 주민들도 기존 양어장을 리모델링하고 새 양어장도 건설했습니다. 평성시 양어장에는 철갑상어와 숭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보금자리를 꾸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헐벗은 산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양묘장에서 묘목을 심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묘목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릴 수 있도록 부식토를 활용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평성시 주민들의 지역 가꾸기, 임무 100% 완수한 것 같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추락할 대로 추락한 북한 경제에 대한 심폐소생술 차원에서 장마당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경제를 되살리려면 김정은의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겠죠. 북한 경제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요람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경제강국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유능한 인재들을 키워내자면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조건과 환경을 시대적 요구,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미래 경제 일꾼들의 요람,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입니다. 1960년에 세워진 전통 있는 학교인데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시설을 최신식으로 바꿔놨다고 합니다. 다기능화된 교실이라고 하면 우선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는 전자도서관과 국가정보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 기지들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수는 전자칠판과 TV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노트북을 활용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물자가 부족한 북한이지만 이곳 학생들은 1인 1컴퓨터를 배정받으면서 아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은 영어 회화 강의실입니다. 학생들이 하나같이 모두 헤드셋을 끼고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교육도 진행해서 강의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경제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곳으로 취업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은행으로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습에서 모의 은행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일일 무역은행 직원이 됐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진짜 은행원으로 변신한 것 같죠? 교육 환경만 좋아진 건 아닙니다. 기숙사와 편의봉사시설, 체육관과 문화회관도 새로 짓고 다양한 문화정서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학생들을 능력 있는 경제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포부를 다지는데요. 유능한 경제관리꾼들을 더 많이 키워냄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학생들은 북한 경제 일선에서 뛰는 역군이 돼 있을 텐데요. 이들의 노력으로 북한 경제에도 햇살이 비치길 바라봅니다. 북한 돋보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